자, 이번 시간에는 조금 중요한 개념을 배워볼 건데요. 무엇을 배워볼 거냐? 바로 함수의 템플릿에 대해 배워볼 예정입니다. 함수의 템플릿은 함수의 일반화에 대한 서술입니다. 여기서 일반화라는 워딩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화가 무슨 의미냐? 함수의 템플릿은 어떠한 구체적인 데이터형을 포괄할 수 있는 일반형으로 함수를 정의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어떤 데이터형을 템플릿에 매개변수로 전달을 하게 된다면 컴파일러가 그 데이터형에 맞는 함수를 생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형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함수의 템플릿입니다. 마찬가지로 특정한 데이터형에 귀속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일반화라고 합니다. 템플릿은 구체적인 데이터형 대신에 일반형으로 프로그래밍하므로 이것을 일반화 프로그래밍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이 함수의 템플릿은 어떻게 작성하느냐? 템플릿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템플릿이라는 키워드를 명시하고 나서 꺽쇠를 열고 닫아주고 그 안에 클래스 스페이스바 템플릿으로 사용할 변수의 이름을 명시해주면 템플릿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any라는 이름으로 템플릿을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클래스 대신에 type name을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클래스 혹은 type name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 오버로딩 시간에 배웠던 sum이라는 함수를 템플릿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합니다. 자, 템플릿 any를 통해서 any형 변수 a와 any형 변수 b의 합을 리턴하는 sum이라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그 sum 함수의 사용을 살펴보면은 먼저 첫 번째는 int형 변수 a와 int형 변수 b를 받는 sum 함수를 만들었고 두 번째는 플롯형 변수 c와 플롯형 변수 d를 받는 sum 함수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int형 변수 a와 플롯형 변수 c를 받는 sum이라는 함수에 사용해서는 에러가 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에러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인수 목록이 일치하는 함수 템플릿 sum에 인스턴스가 없습니다 라고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의 템플릿 any는 현재 데이터형의 일반화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아직 어떠한 데이터형을 사용할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첫 번째 sum 함수의 예제에서 살펴보면은 int형 변수 두 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클래스 any는 int로 매칭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함수 sum은 int형 변수를 반환하고 int형 변수 파라미터를 두 개를 갖는 함수로 정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sum의 예시에서는 플롯형 변수를 매개변수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any는 다시 플롯형으로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함수 sum은 플롯형 변수를 반환하고 플롯형 변수를 매개변수로 취하는 sum으로 정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함수 sum 같은 경우에는 int형 변수와 플롯형 변수를 파라미터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파라미터의 데이터형이 int형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템플릿 클래스 any는 int형으로 매칭되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sum이라는 함수 역시 int형 변수를 반환하고 int형과 int형을 파라미터로 취하는 함수 sum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int형 변수가 아닌 플롯형 변수를 함수에게 전달해주고 있으므로 에러가 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번째 sum 함수는 일단 주석 처리를 하고 첫 번째와 두 번째 함수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sum에서는 int형 변수의 합인 7이 그리고 두 번째 sum에서는 플롯형 변수의 합인 4.732가 정상적으로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번째처럼 다양한 데이터형을 활용하려면 어떤 식으로 코딩을 바꿔볼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코딩을 바꿔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sum이라는 함수는 int형 매개변수 하나와 any형 매개변수 하나를 받게 되고 any형 매개변수를 리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함수 sum을 사용하게 될 때 먼저 a는 int형 변수이므로 문제없이 sum에게 전달이 될 것이고
C 같은 경우에는 플롯형이기 때문에 any는 플롯형으로 변환이 될 것입니다. 이후 3과 3.14의 합 역시 플롯형이기 때문에 함수를 리턴하는 부분에서도 문제없이 동작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6.14로 출력이 제대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함수를 코딩하게 된다면은 첫 번째 파라미터는 반드시 int형 데이터형이 와야 된다는 제한사항이 붙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반화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템플릿이 도입되었는데 범용적인 상황을 전부 포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형 프로그래밍의 취지와 좀 거리가 멀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함수 오버로딩을 여기 템플릿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템플릿과 오버로딩 기능을 활용하여서 any형 변수 2개를 받는 썸과 int형 변수와 any형 변수를 받는 썸을 2개를 정해준다면 각각 함수를 사용할 때 그 파라미터를 확인해서 알맞은 썸에 대응되도록 함수가 실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int형 변수 2개를 파라미터로 취하고 있는데 저번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첫 번째 썸에도 매칭이 되고 두 번째 썸에도 매칭이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썸과 세 번째 썸이 제대로 출력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템플릿 역시 함수의 오버로딩을 통해서 그 파라미터의 값에 따라 알맞은 썸에 대응되도록 코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일반화 프로그래밍이라는 객체지향 언어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를 배웠고 그에 대한 도구 중 하나인 템플릿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